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수학 원리탐구학원 김상우 부원장이고요. 먼저 간략하게 학원 소개 내용인데 이제 수업 특징, 좀 간단한 유인물 내용에 있는 그 내용 먼저 드리고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이제 정 원장님, 그 다음에 이제 김식쓰기 최경 원장님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너 어떻게 알고 보셨을까요? 그냥 문자 보고 문자에서 그러면 혹시 키워드 뭐를 하나? 보통 학원 문자 진짜 많이 오잖아요. 저는 제 폰에는 안 오는데 제 친구들이나 뭐 보면은 뭐 위에 알림창에 막 뭐 문자가 뭐 999가 써 있길래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래도 꽂히는 그 어떤 키워드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식쓰기가 메인일 거고. 저희 수업 특징은 이제 전부 다 원장님이 모두 직접 다 쓰신 자체 교재라는 거고, 이게 이제 시중 교재와의 좀 차별성을 둬야지. 이게 뭐 보통 학원 자체 교재라고 하면 대충 문제 이렇게 다 짜깁기 돼 있는 문제들만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름 구성이 되게 잘 돼 있고, 저 앞에 이제 데스크 앞에 쫙 다 깔려 있는 게 종류 저도 몇 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권수로 따지면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다 써 있는 게 이제 다 책들 제목이기는 해요. 그런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 모든 분야에 다 있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책 하나 쓰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장님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문제를 직접 만들어 가시면서 생각나는 문제를 하루에 한두 개씩 뭐 이렇게라도 해서 꾸준히 쌓여온 그런 데이터고, 지금 뭐 설명해야지 이렇게 저희는 모든 강의실에다 전자칠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내 수업 때도 보고 숙제할 때도 보고 시험도 보고 그다음 전체 종합 시험도 보고, 종합 시험 보기 전에 또 복습도 시키고 계속 반복된 테스트가 이제 꼭 평가의 목적보다는 같은 공부를 좀 시키려는 목적으로 테스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 이름이 이제 원리탐구학원이라 원리탐구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5부터 시작을 해서 5가 제일 쉬운 낮은 단계고 5, 4, 3, 2, 1로 1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걸 보통은 반대로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그 단계에 맞는 그런 과정을 좀 수강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저희 뭐 대표 수업이기도 하고 기본 가장 근간이 되기도 하고, 해치동에는 크게 이제 원리탐구 수업을 들은 애와 안 들은 애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건 그렇고, 그럼 이 수업의 효율성이 당장 즉각적으로는 교과 외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고력 책이에요, 사고력 수학이에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소위 사고력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수학이 뭐 크게 교과 따로 있고 사고력 수학 따로 있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는 앞선 진도, 선행 진도를 좀 빨리 못 배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래 사고력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르쳐도. 그래서 5부터 시작을 하거나 내 신규 테스트를 보는 목적은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를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선행 초등 과정부터 시작을 할 거냐, 한 중등 과정부터 시작을 할 거냐. 원리탐 과정은 초등 과정 같은 경우는 8번 수업, 그러니까 주 1회 정도만 오고 2달.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8번인데 좀 압축해서 한 달 안에 이렇게 끝낼 수가 있고, 그래서 5, 4 정도 듣고 중간에 이제 조금 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문자와 식이라고 하는 벽이 하나 있어요. 요 사이에. 그래서 요거를 5, 4, 3, 2, 1 쭉 이어서 그냥 쭉 다 듣는 친구는 제가 이 학원 지금 5년, 6년째인데 딱 2명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좀 늦게 시작했죠. 6학년 때 6학년 때 5부터 시작을 해서 6학년인데 이게 학년씩 뭐 뒤에 설명도 있지만 무학년 때다 보니까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한 번에 들은 친구는 정말 딱 2명 봤고, 대부분은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훨씬 빠르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수료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 근데 교과 수업도 다 있어요. 교과 수업도 뭐 개념편부터 뭐 탐구편 이제 그 심화라고 하는 탐구편 근데 거기에 이제 고전편 개념편은 뭐 예제 유제는 사실 시중 문제집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교과 수학이 정말 어떻게 다르게 해도 별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제 반드시 처음 배울 때는 개념서로 배워야 돼요. 뭐 셀이나 RPM 이런 유형서 문제들만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는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 나중에 얘가 왜 어디서 왜 배우는지 모르고 그냥 문제는 답은 낼 줄 아는데 그게 활용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서는 그 개념편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탐구편은 이제 시중주제로 따지면 어떤 유형서나 추산 문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더 있고 역시 요 개념편이나 탐구편들도 저희 주 1회 수업 기준으로 8번, 내서 한 10번인데 이제 좀 잔원이 적은 뭐 2학기 파트 같은 경우는 8번 이제 앞에 대수 파트에는 1학기 기준은 어떤 단원에 따라 좀 다르다 보니까 한 10번 정도면 한 학기 정도가 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도전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진짜 많이 어려워요. 제가 풀어도 좀 어려워요. 이게 이름이 특히 중학교 1학년 1학기 도전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실전 현역 그 중학생들이 옛날에 좀 많이 어렵게 내는 시험 대비 그런 문제 그런 게도 쓰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답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수학적인 약간 증명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고 이제 경시대 준비라든지 아니면 원래 예전에 원장님이 요 교재로 그 영재 5 대비하는 그런 교재로 쓰였던 거라서 좀 많이 어려운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요 개념편하고 탐구편은 이제 계속 원장님 지금도 계속 책을 쓰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교육과정은 5년마다 계속 바뀌는 거고 개정이 되고 근데 이 개정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수학 교육의 순서만 위치만 이렇게 살살 달라지는 거지 어차피 다 모든 걸 랩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교육과정 개정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가 자꾸 빠져요. 애들 뭐 수학 부담을 줄이겠다 그래서 뭐 이 내용도 빼고 저 내용도 빼고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랑 크게 개편되는 거랑 상관없이 뭐 이렇게 순서대로 좀 쭉 밟고 오면 막 주 3회씩 막 6시간씩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고 주 1회 기준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진행하게 다 듣고 가기엔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한 주 2회 정도 오게 되면 개념편 하나 한국편 하나 그게 끝날 즈음에 이렇게 2회 정도 수업을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이 주로 알려지게 된 게 이제 요 영재원을 떼놓을 수가 없는데 그 교재 중에 이제 그 주니어 수학이라고 초급, 중급, 고급편이라고 하는 게 이 교재들은 원래 이제 원리탐구에 좀 아까 원리탐구 수업의 활용편에 해당합니다. 원리탐구 수업을 이 기본 원리라고 하면 이제 그거들을 가지고서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5, 4 정도면 한 초급부터 그 다음에 3이나 2면 3 정도면 중급편 원리 2 과정 듣고 난 이후에는 이제 고급편이라고 하는 근데 얘가 이제 최종적 이게 원래 그 KJMO를 겨냥하고 원장님 쓰신 책은 아닌데 갑자기 싹 날아갔어. 원리탐구 과정을 이어지는 그러니까 원리탐구 과정이 기본 개념서라면 요 주니어 수학이라고 하는 건 약간 그거를 활용한 심화서에 해당되는데 이게 꼭 그렇게 개념화 심화로 나눌 건 아니고 근데 요 마지막 이제 고급편쯤 되면 원리 2를 수강한 이후에 고급편이 이제 그 KJMO 시험 보는 대비서로 이 책은 한 10년 전부터 있었고요. KJMO 수업은 한 5년 전부터 이제 1회 시작한 거라서 이 책에 나온 문제들이랑 거기 나온 내용들이랑 많이 유사하네? 이걸 공부를 시켰더니 뭐 많이 꽤나 수상을 하게 되네? 그런 거고 물론 요거 고급편 하나 듣는다고 해서 막 시험 대비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원리탐구 과정부터 쭉 이렇게 이어오면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지금 요 초딩 4학년, 5학년 예전에 3, 4, 5학년이었는데 4,
4~5학년에 이제 제일 무대 때 이제 역시 요 SMP라는 거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랑 이제 소설 원래 요 책 뒤에 그 앞부분 문제가 있고 뒷부분은 이제 원장님 쓰신 소설책이 따로 있어요. 그 소설책을 다 읽고 난 뒤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의 문제도 수록돼 있는데 이제 그 수업까지는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앞에 문제들을 하고 이제 수수께끼 문제들 그냥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위 사고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교과책에 없는 그런 것들을 얘도 이제 예전부터 있던 과정이고 S&P인데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는데 이제 그 원리 이어지긴 해요. 이어서 요 시기적으로도 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해제목을 준비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또 교대 한 10월 초쯤에 있는 시험이랑 또 결이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뭐 약간 코스처럼 이렇게 이제 저희도 대비 코스를 좀 짜는 게 있고 그다음 그래서 요 두 개까지는 정말 무슨 뭐 영재원 대비서라기보다는 원래 교재가 먼저 있었고 이걸 시키면 되겠다라서 그걸 위한 수업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요 마지막 원리 90서는 이제 요 교재는 약간 타겟팅을 좀 한 교재긴 해요. 이제 모태는 약간 여기에서 온 것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또 6학년쯤 되면 이제 서울대랑 연대 연구원을 또 치를 수 있는 이제 학년 6학년부터 시작이라 곧 요 교재는 이제 정말 그 서울대 영재원을 약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나온 교재라서 그 부분은 이게 제일 어려운 교재가 그럼 이게 제일 어렵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건 제 기준이 아니라 이게 약간 상당히 근데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애들도 고집된 수업을 시작시켜보면 되게 어려워요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문제가 길어요. 한 문제가 한 페이지 한 문제 뭐 이만큼씩 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새끼 문제로 1번, 작은 1번, 2번, 4번 이렇게 있는데 보통 그런 문제들이 훨씬 쉬운 게 그 1번을 가지고서 2번, 3번을 이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인 거고 어려운 듯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애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보고 이제 저희 학원 특징이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자칠판 이 전자칠판 쓰면 뭐가 좋냐면 저도 처음 여기 와서부터 5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거보다도 훨씬 먼저 전자칠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사용하면은 이제 원격 수업이랑 연결된 원격 수업은 정말 미국, 베트남 가깝게는 뭐 일산, 부산에서도 접속해서 꾸준하게 한 2년 넘게 든 친구들도 있고 이제 보통 여기서 다니다가 이제 뭐 집안 사정상 혹은 뭐 유학을 가서 미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 뭐 싱가포르, 베트남 뭐 이런 두바이 좀 간 친구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원격 수업이 좀 가능하다는 점 그게 그냥 영상 틀어놓고 인강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뭐 줌수업은 해봤는데 똑같아요. 특히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똑같아요. 여기 현강이나 줌수업이나 그렇게 활용을 했고 그럼 요거 하는 거는 이제 수업 기록 저장이 된다는 게 요 내용 하나 적어놓은 게 아니 애기들이 우겨요.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 그 얘기 내가 분명히 했는데 안 했대. 그래? 그러면은 지난번 수업한 거 이렇게 펼쳐보자 하면 다 남아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기록이 다 남아서 그런 면에서 좀 쓸 수가 있고 전자칠판이 다 좋은데 이렇게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진다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메인 오늘 좋은 식스기와 연결되는 테스트를 다 모든 학원마다 다 테스트 보긴 하겠죠. 단원마다. 근데 저희는 모든 수업 이후에는 항상 테스트를 보는 거고 궁금해. 애기들도 궁금하고 어머니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 진짜 아는 거죠.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테스트가 그러니까 애기 학생들이 자기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그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엄청 공부가 좀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물론 이 점수가 계속 스트레스가 있기는 해요. 애기들한테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처음에는 여기 학원 맨날 시험 봐서 안 올래요 이런 친구들도 있다가 하는 동안 좀 이게 이제 처음에 두려워해요. 막 이름 적히고 막 신경 쓰고 뭐 이렇게 등수 나오고 막 너는 몇 점이니 특히나 애기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거
자기가 잘 보면 좀 또 우쭐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익숙해지다 보면 왜 빨리 시험 주세요, 빨리 달라고, 이렇게 빨리 하고 갈래, 뭐 이런 느낌으로 시험에 금방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뭐 수업할 때도 보고, 숙제할 때도 공부하고, 시험 준비할 때도 보고, 저희 이제 전체 시험 보기 전에 또 복습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종합 평가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좀 약간 평가답게 보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을 이렇게 뽑아, 이거 몇 학년 거예요? 저희 원리탐구가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몇 학년 거예요? 이거 써 있는 거 이거 5학년 원리탐구 5라고 하면 5학년 거인 줄 알아서 그게 아니고 숫자가 그렇습니다. 아까 5사 같은 경우는 한 초등 과정 내용 안에 있냐, 그 안에는 이제 되게 많은 걸 냈거든요. 3위 같은 경우는 고등 내용 수열, 등비 수열도 들어있다고 있다. 이게 몇 학년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였고, 그다음에 한 반에는 이제 학년제는 구분을 학년을 구분하진 않고 이제 신텍스를 본 이후로 약간 레벨별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적게는 뭐 4명 뭐부터 시작을 해서 한 6명 정도고, 이제 파이널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감해서 원장님 한 15명 이내로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꼭 봐야 합니다. 당연히 테스트는 이제 저희도 아까 얘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디 물어보긴 하죠. 어디쯤 보고 있어요, 뭐 어디 다녔어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진짜 와서 저희 테스트를 보고 요 점수별로 근데 좀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실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갑자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야 가서 풀어, 그래서 진짜 그 애들이 뭐 준비를 할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막 미리 또 시험 문제 추리를 다 큰 학원들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와서 레벨 테스트 보라 그러면은 자기 실력도 안 나오죠. 뭐 하기 싫다고 대충 쓰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몰라서는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반배정이나 뭐 어느 단계부터 할 수 없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이게 가장 핵심이긴 한데, 이제 한 영재원 그래 한번 가볼래라고 해서 한 여름이나 빠르면 준비는 좀 미리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파이널 수업만 들으면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2달 수업 한 8번 수업 듣는다고 애가 뭐 붙을 애가 떨어질 애가 붙고 그러면 뭐 그런 과정보다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원리탐구 과정을 쭉 쌓아오다 보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채 그냥 실전 문제만 마지막에 푼다고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으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미리 원리탐구 과정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이제 이건 그냥 우리 이제 학생마다 다 공부를, 특히 이번에 이제 대치동에 학원 온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 포텐 없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게 이제 다만 언제 터질지 몰라요. 뭐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은 그거를 좀 기다려주는 거.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얘가 언제 정신 차려? 라는 게 이제 좀 있는데, 더더군다나 저희 학원 어리게는 한 2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난 대학 가려고 지금부터 공부할 줄 알아요. 그런 친구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좀 더 흥미있고 재밌게 하는 거고, 그냥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정확하게 차근차근하게 막 엄청 시키서 잘하는 거 말고, 쥐어짜내는 거 말고 스스로 좀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등 대비랑 방학 특강 설명하는 정원영 작가이랑, 그다음에 이제 조은식 스튜디 하는 원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저는 뭐 끝날 때도 다시 나타나서 신식 테스트 관련 또 안내나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